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신중한 매수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수창 전문가와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오늘 수사 도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죠.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롯데케미칼, 두 번째 용의자 LG생활건강, 세 번째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자, 중국 쪽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용의자였던 것 같은데요. 자, 진짜 좀 그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쪽 좀 잘 찾아보셔야죠. 오늘 용의자 수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롯데케미칼,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 전망, 증권사 강력 매수 의견이다. 진실인가요? 진실에 가깝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이제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를 요청하는데 네.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도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라기보다는 롯데케미칼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결국 실적이 개선되는 요인이 무엇이냐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면 이 회사가 무조건 실적이 개선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에틸렌이라든가 부타디렌, 그 다음에 아로마틱스 쪽의 계열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산할 때 주 원료가 필요한데, 이 주원료가 나프타예요. 이 나프타의 가격이 중요하겠죠. 원료는 싸고 제품은 비싸게 판 다음에 마진폭은 커지겠죠. 근데 최근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나프타 가격하고 그다음에 제품 가격의 시세 차이를 주목하신다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이를 전망하는 게 좋겠죠. 주가 상승. 스프레드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네.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나프타 원재료 가격하고 에틸렌 가격의 상승이다. 기타 부타디라든가 아로마틱스 계열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에틸렌 가격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나오는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자료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틸렌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가 890불에서 최근에 11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른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제품 가격이에요. 네네. 그럼 원료 가격이 나프타 가격을 보시면 최근 동일한 흐름에서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550불밖에 안 돼요. 현재 위치에서. 그럼 제품의 판매 가격은 1100불이 넘어가고 원료 가격은 550불이니까 그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손익분기점 한 $250를 보는데 나프타 가격에서 그렇다면 한 300불 이상의 수익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은 지금 1분기 실적 개선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2분기 가면 좀 더 본격적으로 실적의 이익 개선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이제 아마 시장에서 증권사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이 수요가 확대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 부분에서 좀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세 차이로 어떤 스프레드 가격은 나왔는데 수요가 확장되는 것이라면 향후 실적 개선이나 실적 성장 기간이 좀 더 길게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공급 쪽에서 어떤 담합 의혹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절, 공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 시세를 좀 확대시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간, 성장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이어지기보다는 일단은 한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분기까지 실적 개선을 봤을 때 롯데케미칼은 석방해도 좋은 용의자인가요? 네, 저는 2분기까지는 석방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분기인데. 어떻게 보면 예. 이제 2분기가 4월 상황이 1일부터 되는 시작이잖아요. 거죠. 네. 그럼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3개월의 여유가 더 있단 말입니다. 여름 때까지는 예, 괜찮겠다는 여름 때까지 말씀이시네요.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롯데케미칼. 자, 지금 뭐 중국이 그렇게 소비를 하고 뭐 있는데 어쨌든 네, 다 모든 게 화학 제품이잖아요. 자동차든 뭐든지 간에요. 근데 이런 화학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가 그동안 또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어떤 관점에서 단서를 찾아가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3월부터 원료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뭐 나프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낮아졌고, 여기서 생산이 되는 PE라든지 MEG, 뭐 부타디엔 같은 이런 제품들의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이제 롯데케미칼의 호재는 맞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수요가 경기 회복형 수요가 아닙니다. 재고
확보 수요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타이트해졌을 뿐이지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요가 한계가 됐던 부분들은 그 저유가로 인해서 중국의 석탄화학 CTO라고 불리는 이 석탄화학이 경제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뭐 2년 동안 예정돼 있었고 350만 톤 굉장히 좀 양이 많았었던 이런 예정돼 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증설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에 있어서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가가 싸졌기 때문에 석탄화뿐만 아니라 가스크래커라고 불리는 ECC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가 경쟁력도 낮아지면서 ECC도 줄어들었고요. CTO, ECC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롯데케미칼에서 하고 있는 NCC에 대한 이 경쟁력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쟁력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롯데케미칼의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경쟁력이 증가가 된다라고 할 때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더 높이 주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려줄 거고 목표가 자체도 지속적으로 좀 낮게 잡았다가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공급 축소에 따라서 이제는 화학 사이클 자체를 조금 더 위로해서 가격을 위로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은 따라서 지금 자체로는 나쁜 요인보다는 앞으로 회복할 요인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저는 이제 위험으로 났는데요. 위험으로 둔 이유는 분명히 실적이 2분기까지 좋아질 거고요. 멀티플도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멀티플, 상승에 대한 룸은 크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가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급의 일시적인 그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가 저유가로 좀 지속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의 일시적인 부진으로 인해서 이 재고 확보 수요 정도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 가격을 올려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의 매력이 좀 떨어져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4년 만에 지금 연봉이 양봉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롯데케미칼이 3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20만 7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틸렌과 나프타의 스프레드가 핵심이다. 이것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상반기 내에 실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고 보는 시각, 또 3월부터 원료 투입 가격이 낮아졌다. 역시 호재죠. 그리고 NCC의 경쟁력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한 분은 상반기 실적 발표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주가 양호할 것이다. 또 한 분은 주가가 충분히 이런 부분 반영해서 올랐다.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개선되는 요인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롯데케미칼 위험으로 분류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용의자 LG 생활건강,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예뻐지는 중국, 화장품주 대세 상승 이어진다. 중국에 대해서 그런 수치 데이터들을 사실 확실히 신뢰할 만한 어떤 데이터의 출처들이 잘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더라예요, 기사화 사실은. 타더라. 예. 맞습니다. 기사화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렇다더라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워낙 넓은 대륙이어서 그런 네. 점도 있을 것 같은데 LG생활건강, 자 어떤 단서를 봐야 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태클 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분석을 할 때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작년부터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많이 왔을 때도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쉬지 않겠냐 했는데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네. 태클 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오늘 이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화장품주가 대세를 하는 거에 있어서 태클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엄청난 선호하는 제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 사회를 보신다면 일본 제품이었죠. 과거에 일본의 소니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코끼리 밥솥이라든가 화장품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모든 거 일본 제품을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한국 제품을 중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화장품도 그런 중국의 소비의 선호 제품의 상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또 앞으로도 뭐 전망 자체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히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제품을 자꾸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떠세요? 저는 다 써봅니다. 아, 다 써보시는 편이신가 봐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 소비자들의 인식, 여자들의 인식이 좀 변한 게 예전에는 명품 화장품을 좋아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제품력들이 다들 좋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찾아서 쓰게 돼요. 브랜드에 상관없이. 아. 근데 중국은 뭐 지금 좀 더 이제 워낙 부유층도 화장품 소비를 시작한 게 또 포인트이기도 해서 또 뭐 로드샵뿐만 아니라 고가 제품이나 뭐 그 브랜드가 명품화되고 있죠. 우리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품질력만 좋다면 뭐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제품 전반적으로 품질력이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문제만 없다면. 그렇다면 이 LG 건강은 지금 포커스에는 제가 봤을 때는 퍼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EPS 수준에서 본다 현주가가 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얼마 정도인가요, PER이? 이게 또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다 달라요. 네, 얼마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알려진 건 거의 40배로 나오고 있는데 40배. 올해 예상 실적 대비인가요? 예, 올해 예상 실적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요. 현재 시점에서요? 현재 시점에서 40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LG생활 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을 잠깐 비교해서 퍼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보고 싶네요. 네. 아니 근데 LG 생활건강이요. 네. 제가 모니터하기로는 4분기에 면세점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후라는 네. 브랜드가 그렇죠. 설화수 제치고 면세점 1등 했거든요.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 시작이 또 됐다는 저는 차원인 것 같아서 앞으로 후의 어떤 그 그쵸. 흥행. 이 퍼라는 것이 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아모레보다 덜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보여주시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퍼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성장이 지금 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LG생활 건강의 퍼밸류에이션이에요. PBR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측측에서 거의 정상적으로 상단까지 와 있는데 거의 40배거든요. 당연히 올해 1분기, 2분기 또 3, 4분기까지 EPS가 계속 증가된다면 낮아지겠죠. 네, 낮아지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데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경쟁사 같이 보면 비교를 해보면 지금 퍼밸류에이션이 예측의 추정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상당히 60배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고점이다. 퍼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 성장성은 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스럽단 말이에요. 방금처럼 면세점에서의 그 제품이 1등했다는 점, 또 계속 지속적으로 화장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평가 논란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만 석방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체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성장성은 계속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고평가 밸류에이션에서 실적 예를 든다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호사다말하고 인생을 살면서도 60평생, 올해는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100세라고 하는데 100세 내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호재를 몇 년간 맞이했고 그것을 또 실적으로 보여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성장보다는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속적인 가격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멈춰서 기간 조정 내지 가격의 변동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검거는 해야 되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일단 검거해서 호사다마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요즘 뾰루지 안 나세요? 뾰루지? 네, 저 뾰루지 저는 좀 나고 있습니다. 요새 딱 그런 시기예요. 사실 지금 피부 고민이 많을 만한 시기거든요. 저 뷰티 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LG생활 건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화장품 좀 많이 신경 쓰시는데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LG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대주주 매도라든지 좀 악재들을 반영했다가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세점 매출이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의 뭐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화장품 매출은 굉장히 좀 더디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2012년에는 면세점 비중이 5% 정도였는데 2015년은 22% 이상, 2016년에는 뭐 약 한 30% 가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면세점, 화장품은 면세점 빼놓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이 당연히 뭐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적 호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춘절 관광객은 예상을 상회했고요. 2월 달에 뭐 당연히 중국 노선 항공 여객 증가율도 약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성장성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서 성장 한계를 LG 생활건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이었죠.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M&A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미국 P&G의 그 뷰티 부분이죠. 화장품 브랜드의 M&A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과거에 코카콜라라든지 더 페이스샵에 대한 그런 성공적인 인수로 굉장히 좀 재미를 봤었던 LG 생활건강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인수가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부분, 그리고 음료 부분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우려감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중국 관광객을 통한 면세점에만 거의 집중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우려감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을 하고 LG 생활건강도 화장품을 하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뭐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회사를 좀 더 꼼꼼히 안을 살펴본다면 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성장성에 대한 한계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사이트 중국 쪽으로 뭐 만들었다는 얘기 있던데 LG생건 아닌가요? 네,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런 그 프리미엄을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유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아직 들어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그 본토로 진출하는 거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 대한 프리미엄은 아직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면세점에 거의 다 기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LG생활건강도 기대감만은 있지만 아직 뭐 면세점에 너무 치우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후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갔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난 4분기의 면세점 요우커들이 가장 많이 찾은 화장품 브랜드 후였습니다. 과연 1분기도 역시 면세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고요. 고 PR이다. 그리고 앞으로 M&A 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성장 쪽에 있어서 좀 더 확보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 두 분 남자 수사관들께서 제시를 해주셨네요.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죠. 저는 좀 석방 쪽으로 앞으로 지켜보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보시죠.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유아용품 관련주 테마 바람 후발주자로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국 모멘텀도 이쪽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브랜드력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또 다른 수사관들께서 우리 유아용품 브랜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아가방 컴퍼니 어떨까요? 저는 이 알리바이가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떠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할게 이 아가방의 포커스 핵심 키워드는 랑시그룹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랑시그룹이 작년 연말 11월 달경에 인수가 됐거든요. 주당 7,500원에 320억 인수를 했는데 그럼 인수한 모기업이 랑시그룹이 어떤 기업이냐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그 인수하는 시점에서 국내 한 언론사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해보면 그 신동이라는 회장의 그룹인데 뭐 이 랑시그룹의 지분율은 60% 정도 갖고 있고요. 재산 규모가 한 10억 달러 된답니다. 이 회사 그 출신이 이제 중국 뭐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동 회장이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중국 조선족 출신의 기업가. 그런데 이분이 운영하는 이 랑시그룹이 패션업을 하거든요. 중국 3대 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무려 1조 4천억 정도 돼요, 대략. 그러니까 320억이 인수한 금액은
크게 부담이 없겠죠. 너 왜 투자를 하고 왜 인수를 했을까? 실적도 그동안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 원인을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보면은 결국 재무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큰 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모기업에서. 그렇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동복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내 지금 아동복 시장이 최대 아동복 업체가 불과 시장 점유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브랜드 파워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한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차피 패션 기업을 있다 보니까 아동복 쪽에서 성장성을 찾고자 하는 거죠. 최근에 중국이 그 출산율을 또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연 출산율이 한 2천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국내 출산율에 대비해서는 50배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2천만이면 뭐 우리 4,500만이라는데 뭐 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 그거 태어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 기껏해야 이상이겠죠, 사실. 40만 명 정도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아동복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커 보이니까 네네. 그 이걸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한 이후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류 쪽에도 투자를 하고 이천 지역 쪽에 경기도. 그다음에 현지에 본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려고 영업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영업팀을 전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품질과 제품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또 영입하겠다는 추진 계획까지 발표했거든요. 괜찮은데요? 네, 이런 점에서도 모기업의 재정적인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서 기대감은 확실히 높다. 다만 자료 하나 짧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재고 자산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령 메디앙스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재고 자산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영업 부진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보령 메디앙스를 보시면 재고 자산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현격하게 차이 난 이유는 바로 영업 부진이 있었다. 실적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올해는 좀 개선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모기업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현실적으로 본격화된다면 모기업에 레벨업 투자에 따라 합니까,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 석방하시나요? 네, 석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네, 저도 뭐 우선 중국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2013년 11월이죠. 이 중국 산화 제한 정책이 완화가 됐습니다. 79년부터 산화 제한에 대한 정책이 시작됐다가 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완화가 되었고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추정을 했을 때는 5년간 80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아동, 그러니까 16세 이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한다면 3억 명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수고요. 신생아는 매년 2천만 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신생아 2년 동안 태어나면 이제 저희 대한민국만한 그런 인구가 태어나는 정도라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하여튼 많다, 이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제는 소황제 시대라고 보죠. 바링허우, 그러니까 80년대생이 이제 출산 시기가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80년대생들은 굉장히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귀하게 자란 만큼 자녀들에게 투자를 훨씬 많이 할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링허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뭐 지역별로 그리고 중국 법인 랑시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랑시그룹 좀 전에 굉장히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단적으로 숫자만 보여드린다면 중국 백화점에 600개 매장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고 기존의 아가방 컴퍼니는 중국에 6개 매장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100배 많은 랑시그룹에서 인수했다면 아가방 컴퍼니의 그런 리테일에 대한 파급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기대감 충분하고요. 신생아 계속 태어나고 있고 더 많이 태어날 거고요. 그리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쓸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저도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소황제들은 정말 소비 결정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사주세요인 거죠. 많이 사주는 거죠. 예, 산화 제한 정책이 풀리면서 중국 쪽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랑시그룹가에 편입이 된 아가방 컴퍼니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석방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위험이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석방됐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롯데케미칼과 아가방 컴퍼니 중에서 전략 주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실적을 확인하는 상반기 지나서 2분기쯤에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롯데케미칼을 지금 시점에서 언급을 좀 해드리는데 매수 가격은 굳이 쫓아가기보다는 뭐 시장이 좀 변동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한 19만 원 정도 눌림이 생긴다면 눌림목 매수를 포인트로 보시고 목표가는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은 아가방 컴퍼니 석방해 주셨는데요. 전략은요?
네, 아가번 컴퍼니 앞으로 성장성 지속적이기 때문에 전과 같은 그런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8,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정도 잡으시고 기대감 많이 가지시고 성장성에 포커스 맞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 Y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